동물농장 조지 오웰 지음 1. 깊은 밤이 찾아왔다. 메이너 농장의 주인 존스는 늘 그랬듯이 닭장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그러나 술에 잔뜩 취해서 닭들이 오가는 닭장의 작은 문을 닫는 것은 깜빡 잊고 말았다. 존스는 손에 등불을 들고 이리저리 휘청대며 뜰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등불에서 흘러나온 동그란 불빛이 그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좌우로 흔들렸다. 뒷문으로 들어간 존스는 장화를 휙 벗어던지고 부엌에 있는 맥주통에서 마지막 남은 맥주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킨 후 천천히 2층 침실로 향했다. 존스는 벌써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내 옆으로 슬며시 기어 들어갔다. 침실에 불이 꺼졌다. 그러자 갑자기 농장 안 여기저기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품평회에 나가 입상한 적이 있는 미드 화이트종 스테이지인 메이저 영감이 간밤에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다른 동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한낮부터 농장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존스가 잠들고 나면 메이저 영감의 꿈 이야기를 들으러 다 같이 헛간에 모이자고 약속했다. 메이저 영감은 누구인가? 품평에 나갈 때는 월링턴 뷰티라고 불렸지만 평소에는 모두 그를 메이저라고 불렀다. 메이저 영감은 이 농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물이었기에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기꺼이 1시간 정도 잠을 덜 자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위기였다. 대들보에 매달린 등불 아래에는 집더미를 쌓아 만든 제법 높은 연단이 있다. 메이저 영감은 그 위에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등불이 연단 위로 환하게 불을 밝히자 메이저 영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메이저 영감은 올해 12살이 되었다. 근래 들어 다소 살이 찌긴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으며 여태껏 한 번도 송곳니를 자른 적이 없지만 참으로 현명하고 인자해 보였다. 하나둘 동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저마다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일 먼저 블루벨과 제시, 핀처라는 개 3마리가 들어왔다. 뒤를 이어 돼지들이 연단 바로 앞쪽에 집더미 위에 앉았다. 암탉들은 창틀을 회 삼아 올라앉았고 비둘기들은 석가래 위에 내려앉아 후두덕거렸다. 돼지들 뒤쪽에 엎드린 양과 암소들은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마차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도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집 속에 몸을 숨긴 작은 동물들을 밟을까봐 털이 덥수룩하게 난 큼직한 발굽을 조심조심 떼어놓았다. 복서는 몸집이 엄청나게 크고 키가 18뼘이나 되는 말이다. 더군다나 복서는 말 2마리가 힘을 합친 것보다 힘이 더 셌다. 코 밑에 흰 줄무늬가 있어 조금 미련해 보이는 복서는 실제로도 머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워낙 성실하고 일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널리 존경받았다. 클로버는 넷째 망아지를 낳은 이후 영 예전의 몸매를 되찾지 못한 중년의 뚱뚱한 암말이었다. 말들을 따라서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왔다. 벤저민은 이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는데 성미가 고약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좀처럼 말이 없었지만 한 번 입을 열었다 하면 늘 비녕거리기 바빴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파리를 쫓으라고 자신에게 꼬리를 준 것 같은데 애초에 파리도 없고 꼬리도 없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식이었다. 농장에 많은 동물들 중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동물은 벤저민이 유일했다. 누군가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웃을 만한 일이 없어서 라고 냉랭하게 대답하곤 했다.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복서에게만은 매우 헌신적인 모습이었다. 일요일이 되면 둘은 늘 과수 넘어 작은 박목장으로 가서 아무 말 없이 풀을 뜯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마리의 말 복서와 클로버가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어미를 잃은 새끼 오리 한 무리가 나란히 줄지어 들어왔다. 새끼 오리들은 가냘픈 소리로 꽥꽥 울어대며 밟히지 않을 만한 자리를 찾아 아장아장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클로버가 큼직한 앞다리를 이용해 그들 둘레에 둥그랗게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옹기종기 모여 앉더니 곧바로 잠이 들었다. 이어서 존스의 경마차를 끄는 예쁘장하긴 하지만 멍청하기 짝이 없는 흰 앞말 몰리가 각설탕을 입에 넣어 우물거리며 자신을 한껏 뽐내듯 사뿐사뿐 들어왔다. 그녀는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갈기를 흔들어댔다. 흰 갈기에 매달아 늘어뜨린 붉은 리본을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고양이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가장 따뜻한 자리가 어딜까 찾으며 사방을 힐끔거리더니 염치 없게도 복서와 클로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메이저 영감이 연설할 때 한마디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저 기분 좋은 듯 나지막이 가르렁거렸다. 이리하여 뒷문 쪽 횃대 위에 앉아서 잠자고 있는 길든 까마귀 모지스를 제외한 모든 동물이 참석했다. 모두 저마다 편하게 앉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침을 삼키며 기다렸다. 그 모습을 둘러본 메이저 영감은 조심스럽게 목청을 가다듬은 뒤 연설을 시작하려고 입을 열었다. 동무들, 그대들은 이미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요. 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보다 먼저 다른 말을 하고 싶소, 동무들. 동무들,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지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터득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됐어. 나는 살 만큼 살았소이다. 홀로 돼지우리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시간도 많았다는 뜻이지요. 그 덕분에 지금 살아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 이 지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다고 감히 확신하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바도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동무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오. 어떻소? 현실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너무나 짧은 삶에 익숙해져 있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먹이만을 받아 먹습니다. 일할 수 있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혹사당하다가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바로 그 순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지요. 영국에서 태어나 1년이 지나면 동물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여가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통 모르고 삽니다. 또한 영국에 사는 그 어떤 동물도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내내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단순히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겠소?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매우 척박해서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어서겠소? 그건 아닙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동무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영국은 기름진 땅과 따뜻한 기후가 자랑인 곳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이 농장만 해도 12마리의 말과 20마리의 암소, 그리고 수백 마리의 양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힘들여 만든 모든 것을 인간이 빼앗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할까요? 인간.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인간을 이 농장에서 몰아내는 게 어떻소? 인간만 사라지면 우리는 굶주리며 일하지 않아도 되고, 늙기까지 또는 죽는 순간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로 쓰러지는 일 따윈 없을 것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영원히 뿌리 뽑히는 것이요.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생산하지도 않는 주제에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이요. 저를 만들어내거나 알도 낳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쟁기를 끌 힘도 없고 토끼를 잡을 만한 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위에 서서 군림하고 있어. 인간이란 동물은 우리를 마구 혹사하면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의 먹이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들이 독차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똥으로 기름진 땅을 만들지만 결국 우리는 벌거숭이 몸뚱이만 남게 되어 여기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암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몇천 리터의 젖을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의 송아지를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 쓰였어야 할 그 젖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조리 우리 적들의 목구멍을 시원하게 죽였습니다. 암탉 여러분은 어떤지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수한 알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몇 마리나 병아리로 부화했나요? 알 대부분이 시장으로 팔려나가 존스와 그 일당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지요. 아, 클로버가 보이는군요. 당신은 망아지 4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들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소? 세월이 흘러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모시고 기쁨을 줄 망아지들 말이요. 한 살이 되자마자 모두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짐작컨대 아마 다시는 망아지들을 만날 수 없을 거요. 4번이나 출산의 고통을 겪고 갖은 고통을 하며 온몸을 바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받은 거요? 목숨을 겨우 부지할 정도의 적은 먹이와 마구간,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비참한 삶조차 우리는 제명만큼 누리지 못하지요.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니 별로 불평하고 싶지는 않소. 이미 12회나 살았고 400마리가 넘는 귀여운 자손도 남겼으니 행복한 동물에 손꼽힌다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이야말로 돼지가 누려야 할 자연스러운 일생이요. 하지만 동물 대부분이 끝내는 잔인한 칼날을 피할 수 없소이다. 그 어떤 동물도 말이요.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젊은 돼지 여러분. 여러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받으며 비명을 지를 날이 머지 않았소. 앞으로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공포를 겪어야 한단 말입니다. 암소, 돼지, 암탉, 양, 누구인들 별반 다르겠습니까? 복서, 당신이 아무리 튼튼한 근육을 가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흐물흐물해지겠지요. 그때는 어찌 되겠소? 사악한 인간 존스는 당장 당신을 도살업자에게 팔아 넘길 것이요. 그 다음은 도살업자가 당신의 목을 단박에 잘라서 끓는 물에 푹 삶아 사냥개의 먹이로 만들 게 분명하오. 개들은 뭐 별반 다를 것이 있는 줄 아시오. 그들도 나이가 들어 이빨이 빠지면 존스는 그들의 모가지에 벽돌을 매달아 가장 가까운 연못에 빠뜨려 죽이겠지요. 동무들, 우리에게 닥칠 모든 불행은 누가 만들어냈어? 하나같이 인간의 횡포 때문이 아니오. 이는 매우 명백하오. 인간을 추방하기만 하면 우리는 힘겹게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으므로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자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겠어? 밤낮 할 것 없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오로지 인간이라는 세력을 거꾸로 뜨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무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요. 반란, 반란을 일으킵시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겠어.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발밑에 짚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듯이 머지않아 반드시 정의는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어. 동무들,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이 신념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손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나의 이 메시지를 꾸준히 전파해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합시다. 동무들, 마음속에 품은 이 결심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오. 인간과 동물은 공동으로 이해해야 할 일이 있다느니 인간이 번영해야 동물도 번영할 수 있다는 등의 가머니슬에 솔깃해서 눈과 귀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요. 인간은 본래 자신 외에 그 어떤 동물에게도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하기 위해 완벽하고 철저하게 단결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우리의 적이며 모든 동물은 우리의 동지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는 동안 네 마리의 커다란 쥐가 쥐구멍에서 슬며시 나와 앞발을 들고 고추 앉아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들이 달려든 것이다. 쥐들은 잽싸게 쥐구멍으로 들어가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다.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메이저 영감이 앞발을 들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조용해졌다. 동무들, 자, 여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 바로 야생동물, 쥐나 토끼 같은 야생동물에 관한 것이요. 그들은 과연 우리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적일까요? 이 문제를 표결합시다. 오늘 모임에서 나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하는 바요. 과연 쥐는 우리의 동무입니까? 곧바로 투표를 한 결과 쥐는 동무라는 쪽의 표가 압도적이었다. 반대표는 겨우 넷. 세 마리의 개와 고양이 한 마리가 던진 것이었다. 나중에야 진위가 밝혀졌는데 고양이는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의 표를 던졌다. 메이저 영감이 말을 이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소.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 자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적개심을 품는 것이 여러분이 책무라는 사실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요. 두 발로 걷는 모두가 우리의 적입니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의 친구이고 말이요. 또 하나, 인간과 투쟁하면서 절대로 그들을 흉내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인간을 정복한 후에라도 그들이 행하며 살아오는 악습에 물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동물은 집 안에서 살거나 침대를 잠자리로 사용하거나 옷을 걸쳐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피워서도 술을 마셔서도 안 되지요. 또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인간이 만든 관습과 전통은 모두 사악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동물은 폭력으로 동족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똑똑하거나 모자라거나 모두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니까요. 자, 동무들,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겠어. 지금은 그 꿈을 생생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소. 인간이 추방되어 사라진 후에 펼쳐질 세상에 대한 꿈이었지요. 나는 그 꿈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내가 새끼 돼지였을 때 어머니와 다른 암돼지들이 옛날 노래 하나를 즐겨 부르곤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은 뒤에 아쉽게도 노래가락과 저 세 마디 가사만 기억날 뿐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가락을 알고 있었겠지만 언젠가부터 머릿속에 그 노래가 까맣게 사라지고 말았소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젯밤 꿈속에 그 가락이 생명의 날개를 달고 되살아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노래 가사까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여러 동물이 불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히고 말았던 그 노래, 그 가락이 말이지요. 동무들, 지금 내가 한번 불러보겠소. 나는 나이가 많다 보니 목소리가 거칠지만 그 가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구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믿소. 지금부터 부를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이요. 목청을 가다듬은 메이저 영감은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말맞다나 목소리가 쉬어서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노래 솜씨는 제법 그럴싸했다.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를 합쳐놓은 듯한 노랫가락이 서서히 동물들의 가슴을 울렸다. 가사는 이러했다.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그리고 온 세계의 동물들이여. 황금빛 찬란한 미래를 알리는 이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라. 머지않아 꿈꾸던 그날이 오리라. 포악한 인간이 파멸하고 영국의 풍요로운 들판에 오직 동물만이 활보하리라. 그날이 오면 코에서 콧뚜레가 사라지고 등에서 멍에가 사라지고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리라. 잔인한 책직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으리라. 그날이 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물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토끼풀과 콩, 그리고 사탕무가 모두 우리 손에 들리리라.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 영국의 들판은 더욱 밝아지고 강풀은 더욱 맑아지리라. 더욱 감미로운 미풍이 불어오리라.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수고하리. 비록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음이 찾아와도 암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모두가 자유를 향해 힘써 수고하리.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온 세계 곳곳의 동물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널리 널리 전해라. 황금빛 찬란한 미래를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노래를 들은 동물들은 알 수 없는 환희를 느꼈다. 메이저 영감이 노래를 끝마치기도 전에 동물들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리고 그 노래를 마치자마자 동물들은 몹시 흥분하며 열광했다. 머리가 둔한 축에 드는 동물들마저 노랫가락과 가사 몇 소절은 쉽게 외웠다. 돼지나 개처럼 영리한 동물들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가사와 멜로디를 모두 익혔다. 동물들은 노래를 몇 번 불러보더니 세상이 떠나갈 듯 크게 영국의 동물들을 합창하기 시작했다. 암소는 음메음메, 개는 멍멍, 양은 매, 말은 히잉히잉, 오리는 꽥꽥. 모두 제각각 개성 넘치는 소리를 내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영국의 동물들 노래가 무척 마음에 들어 연거푸 5번이나 불러댔다. 누군가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아마 밤새도록 불렀으리라. 동물들의 떠들썩한 합창 때문에 잠자고 있던 존스가 깨어났다. 그는 우리의 여우가 들어온 것으로 짐작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침실 한 구석에 세워둔 엽총을 들고 밖으로 나와 깜깜한 어둠을 향해 6발의 탄환을 발사했다. 총알이 헛간 벽에 박히자 회의는 순식간에 해산됐고 동물들은 재빠르게 잠자리로 달아났다. 새들은 횃대로 날아가고
동물들은 지푸라기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윽고 농장은 순식간에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